제 이름은 강지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드라마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숨막히는 고통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수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이렇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사 일로 떠났던 교토 출장길, 업무를 마치고 잠시 들른 고즈넉한 찻집에서였죠. 아오이, 그녀의 이름입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는 진부한 표현조차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부드러운 미소, 차분한 목소리. 놀랍게도 아오이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고 우리는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연인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토의 밤거리를 함께 거닐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짧은 출장 기간 내내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아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국경을 넘나드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일본으로 가거나 아오이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아오이는 제가 만나왔던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지혜롭고 사려 깊었으며 제 부모님조차 단번에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지훈씨,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지훈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아오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청혼했고 우리는 그렇게 약혼했습니다. 아오이는 일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잠든 아오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벽하게 시작되었고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어서와요 지훈씨라며 환하게 웃어주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외모, 성격, 요리, 실력, 배려심,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너무나도 달콤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고 특히 아오이의 헌신적인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초기의 행복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그렇듯 영원할 것 같던 행복에도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완벽함 자체가 이미 위태로운 신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제 결혼 생활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균열들이 이미 보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제 눈이 멀어 애써 외면했을 뿐이겠죠. 과연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내 아오이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믿음이, 이 행복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행복이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아주 가끔씩 아주 희미하게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그 불길한 속삭임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 과연 그 파도는 언제쯤 제 삶을 덮치게 될까요? 그 잔잔했던 행복의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파도가 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오이와 함께하는 매일은 여전히 햇살처럼 따스했고 그녀의 미소는 내 세상의 중심이었다. 결혼 1년. 우리는 여전히 신혼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부러워했다. 지훈씨는 정말 복받았어. 아오, 이씨 같은 천사가 어디 흔한가. 직장 동료의 말처럼 아오이는 완벽한 아내 그 자체였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과 함께 나를 맞아주는 그녀.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는 일상. 이 모든 것이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마치 완벽하게 빚어진 도자기에 난 실금처럼 그 균열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것은 그녀의 SNS 활동이었다. 요즘 세상에 SNS 계정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나는 가끔 우리 부부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아오이는 극도로 꺼렸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지훈 씨. 그리고 굳이 우리 사생활을 모두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녀의 말은 일견타당해 보였지만 그저 잘못한다는 말로 넘기기엔 어딘지 모르게 단호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사람처럼.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날이면 기념사진을 남기기 마련인데 아오이는 카메라 렌즈 앞에서 늘 어색해했고 특히 자신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는 사진은 교묘하게 피했다. 나는 사진발이 정말 안 받아 라며 웃어넘기곤 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스치듯 지나가는 불안한 눈빛을 나는 몇 번인가 포착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저 그녀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내성적인 성격이려니 혹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어색함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완벽한 내 아내에게 어떠한 의심도 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끈질기게 자라나는 법이다. 아오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유난히 말을 아꼈다. 교토에서의 아름다웠던 첫 만남, 불타는 연애 시절을 거쳐 결혼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녀의 현재와 미래만을 공유했을 뿐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가끔 그녀의 학창시절이나 고향 친구들, 일본에 계신 가족들에 대해 물으면 아오이는 늘 희미한 미소와 함께 별거 없어, 그냥 평범했어 라거나 가족들이랑은 연락 잘 안 하고 지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더 깊이 파고들려 하면 그녀는 슬며시 화제를 돌리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런 그녀를 볼 때면 차마 더 캐물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다고, 굳이 과거를 들추어 현재의 행복을 깨뜨릴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 후 첫 번째 내 대학 동창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나는 당연히 아오이와 함께 가고 싶었다.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를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아오이는 뜻밖에도 난색을 표했다. 지훈 씨, 나는 아직 한국 문화도 낯설고 사람들 많은 자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지훈 씨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조금 서운했지만 낯선 타국에서 적응하느라 애쓰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 알겠어. 아오이가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같이 가주는 거지. 내 말에 그녀는 그저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다. 결국 나 혼자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은 아내를 데려오지 않은 나를 은근히 타박했다. 그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나는 어딘지 모르게 씁쓸함을 느껴야 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옛 앨범을 뒤적이던 때였다. 내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아오이는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문득 나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졌다. 아오이, 당신 어릴 때 사진은 없어. 보고 싶은데. 내 말에 아오이의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본 집에 두고 왔나 봐. 워낙 짐이 많아서 미처 다 챙기지 못했어. 나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른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앨범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꽂혀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흐릿하긴 했지만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의 모습. 아오이와 닮은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내가 그 사진을 집어들려는 순간 아오이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내 손을 낚아챘다. 아, 그건.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빴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오이는 황급히 그 사진을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 속에 구겨 넣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이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오이의 그 격앙된 반응,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 그 사진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토록 놀랐던 것일까? 별거 아니다라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이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혹시 아오이에게 내가 모르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아오이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녀의 알 수 없는 과거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완벽해 보였던 내 아내, 그리고 우리의 결혼.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밤의 어둠처럼 조용히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작은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듯했고 나는 그저 폭풍전야의 불안한 고요함 속에서 홀로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어쩌면 바로 내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그 불길한 예감은 마치 그림자처럼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오이는 여전히 다정했고 우리 집은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 전야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내 삶을 강타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인 박민준과 만나는 날이었다. 민준이는 한때 나와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지금은 IT 업계로 옮겨 제법 잘나가는 친구였다. 녀석은 여전히 유쾌했고 우리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한참 회포를 풀던 중 민준이가 불쑥 물었다. 야, 강지훈, 너 결혼하고 얼굴 진짜 좋아졌다. 재수씨가 그렇게 잘해줘.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 아오이가 어떤 여잔데? 천사다. 천사. 에이, 또 팔불출. 사진이나 한 장 보여줘봐. 얼마나 대단한 천사인지 구경 좀 하자.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오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 몇 장을 넘겨 보여주었다. 교토에서 찍었던 벚꽃 아래의 사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모습, 소파에 기대어 함께 영화를 보던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민준이는 오, 진짜 미인이시네. 지훈이 너겟 탔다야.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나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져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려던 참이었다. 아오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다. 웃음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분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응. 그럴 리가. 아오이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민준이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나도 모르게 긴장했다. 민준이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손가락이 초조하게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다 반복했다. 아니, 정말 어디서 봤는데? 혹시 재수씨, 예명이 루나 아니야? 루나,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인마. 나는 버럭 화를 냈지만 심장이 발밑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루나. 그 이름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묻혀있던, 그러나 결코 유쾌하지 않은 어떤 감각을 건드리는 듯했다. 민준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지훈아, 이건 진짜 민감한 얘기인데 내 아내분, 그 일본 성인 영화 배우 중에 루나라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 근데 너무 닮았어.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성인 영화 배우 루나. 아오이가 말도 안 돼. 민준이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아니면 그냥 심한 장난을 치는 거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는 그것이 결코 농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야, 박민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오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해. 내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지훈아. 내가 괜한 말을 했나봐. 그냥 너무 놀라서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후로 어떻게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머릿속은 온통 성인 영화 배우 루나, 아오이라는 단어들로 뒤엉켜 지옥 같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오이가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지훈 씨. 오늘 좀 늦었네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이질적으로 들렸는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저 좀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라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생각했다. 설마 진짜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오이가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이가 잘못 본 걸 거야.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민준이가 보여주려 했던 휴대폰 속의 증거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밤 아오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내 온 마음을 뒤덮고 있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루나, 그리고 일본 배우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나를 파멸시킬지라도. 화면 가득 쏟아지는 이미지와 영상들, 수많은 성인 사이트의 링크들, 그리고 그 썸네일 속의 여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마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오이였다.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조금 달랐을 뿐 그 여자는 분명 내 아내 아오이였다. 영상 몇 개를 클릭하자 화면 속에서 아오이가, 아니 루나가 카메라를 향해 요염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알던 청순하고 단아했던 아오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눈빛, 그 몸짓, 그 목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역겨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아오이가 보여줬던 모든 행동들, SNS를 하지 않는 이유, 사진 찍기를 꺼렸던 이유, 과거에 대해 함구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완벽했던 내 아내, 천사 같았던 아오이,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나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노트북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끔찍한 진실을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 결혼 생활은,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아니, 어쩌면 나 홀로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집안 가득했던 아오이의 향기마저 역겹게 느껴졌고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며칠 밤낮을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노트북 화면 가득 펼쳐졌던 그 낯선,
루나의 영상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내가 사랑했던 아오이와 화면 속의 그 여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마치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는 급격히 말수가 줄었고 아오이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나는 억지로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했고, 밤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녀와의 잠자리를 피했다. 천사 같던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아침마다 다녀오세요, 지훈 씨라며 내 볼에 입 맞춰주던 그녀의 입술이 밤마다 나를 유혹하던 그 영상 속 다룬 나의 입술과 겹쳐 보일 때면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과거에 대해 그토록 함구했던 이유, 사진 찍기를 극도로 꺼렸던 이유, 심지어 내 가족 모임조차 불편해했던 그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야 명확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듯했다. 거대한 기만이라는 끔찍한 그림으로. 아오이는 금세 내 변화를 눈치챘다. 불안한 눈빛으로 내 주위를 맴돌며 몇 번이고 지훈 씨,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라고 물었지만 나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당신의 과거를 알아버렸다고. 당신이 화면 속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던 그 모습을 봐버렸다고. 그 말들이 칼날이 되어 아오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힐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 속에 서로를 잠식해갈 수는 없었다. 진실을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야만 했다. 결국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오이와 마주 앉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아오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 내가 뭘 숨긴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루나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어. 내 입에서 루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아오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고 소파 등받이를 간신히 붙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어? 아오이, 당신 정말 루나가 맞아? 그 성인 영화 배우라는 루나가 당신이냐고.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아오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가늘게 흐느낄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처참하게 들썩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다. 하지만 그건 정말 과거의 일이에요.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에 지금의 나는 과거. 그게 그렇게 간단히 과거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야. 당신은 나를 완벽하게 속였어.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아오이는 울먹이며 내게 매달리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물도 애원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내 마음속 신뢰는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다. 그녀는 과거일 뿐이라고,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항변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완벽했던 모습 뒤에 그런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기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다. 아니,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오이는 아마 울다 지쳐 잠들었을 것이다.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변명,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녀의 말처럼 모든 것이 과거일 뿐일까? 그녀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석연치 않았다. 며칠 후 아오이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미친놈처럼. 그래,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더 깊은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옷장, 화장대, 서랍, 어디에서도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랬듯 모든 것을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지막으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던 그녀가 일본에서 가져온 낡은 노트북이었다. 단 한 번도 사용하는 것을 본 적 없는, 마치 봉인이라도 해둔 듯한 노트북.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그녀의 생일, 내가 알던 모든 숫자를 입력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루나. 거짓말처럼 노트북이 열렸다. 바탕화면에는 단 하나의 폴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Personal.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수십 개의 영상 파일들, 낯선 남자들과 뒤엉킨 아오이의 모습, 음란한 소리들, 그리고 각종 계약서로 보이는 스캔 파일들, 빼곡하게 적힌 활동 내역들.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루나로 활동했던 적나라한 증거들이었다. 나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황급히 그 파일들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폴더 가장 깊숙한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지막이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었다. 홀린 듯 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은퇴 선언문이었다. 아오이가, 아니, 루나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었다. 날짜는 놀랍게도 우리가 교토에서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저를 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여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저의 모든 과거와 작별을 고합니다. 부디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No. 그 짧은 글귀 속에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게 엉켜버렸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아주 희미하게 연민과도 같은, 혹은 신락 같은 희망과도 같은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조차 또 다른 기만, 더 교묘한 속임수의 일부일 뿐일까?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노트북 화면 위로 어지럽게 떠다니던 루나의 영상들과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아오이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 그 짧은 은퇴 선언문은 내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조차도 나를 속이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의 일부였을까? 혼란스러움에 몸서리치던 바로 다음날 아침, 아오이는 떠나고 없었다. 텅 빈 침대, 싸늘하게 식은 공기,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과 함께 내 이름이 적힌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 마치 그녀의 모든 비밀과 진심을 담아둔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편지 봉투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나를 압도했다.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오이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훈 씨에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지금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어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펜을 들어요. 어쩌면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찢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말해야만 해요. 당신에게만큼은 내 모든 것을. 내 진짜 이름은 아오이가 아니에요. 미야자키 사쿠라. 그것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내 이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인터넷에서 보았던 그 루나라는 이름 역시 과거의 나였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내 그림자 같은 과거예요. 지훈씨, 당신은 내게 빛이었어요. 어둡고 차가운 터널 속에 갇혀있던 나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유일한 빛.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16살,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어린 남동생과 나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학교를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웃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했어요. 제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던 중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잡지 모델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이 내민 계약서의 내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거액의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말에 나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리고 지긋지긋한 빚,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엔 나는 너무 어리고 절박했어요. 루나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역겨웠고 수치스러웠고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어요.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껍데기, 영혼 없는 인형일 뿐이었죠. 매일 밤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수없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추악한 과거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벗어날수록 빚은 더 깊은 수렁으로 나를 끌어당겼죠.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예요, 지훈 씨. 교토의 그 작은 찻집에서 당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내 앞에 나타났어요. 당신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말투, 그리고 나를 향한 순수한 관심. 그것은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루나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아오이로, 당신의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죠.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지옥 같은 과거를 청산하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기로. 루나로서의 삶,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는 차마 내 과거를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떠나버릴까봐, 당신마저 나를 경멸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보같이 모든 것을 숨긴 채 당신 곁에 머물렀던 거예요. 당신에게 완벽한 아내이고 싶었고 당신과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네요. 어쩌면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속인 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죄, 그 어떤 말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지훈 씨, 이 노트북 안에는 내 과거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어요. 당신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내 추악한 모습들이에요. 부디 나를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당신을 향한 내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알아주었으면 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릴게요. 당신이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나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당신의 그림자라도 되어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의 결정을 듣고 싶어요.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지훈 씨.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영원히 당신의 죄인, 아오이가. 어우.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내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오이의 고통, 그녀의 절망, 그리고 나를 향한 그녀의 진심이 글자 하나하나에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가 겪었을 아픔과 수치심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그녀의 기만과 배신감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나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나를 붙잡기 위한 변명일까?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오이가 남기고 간 편지, 그리고 그녀의 모든 과거가 담긴 낡은 노트북. 그것들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덩이처럼 내 손안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편지 속 모든 단어는 눈물과 진심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노트북 안의 영상들과 사진들은 다시 마주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내게 보여준 진실이었으니까. 화면 속 루나는 여전히 낯설고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그 모습 위로 눈물 짓던 아오이의 얼굴이, 절박하게 용서를 빌던 그녀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다. 그 은퇴 선언문이라는 짧은 글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여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그렇다면 그녀는 나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과거를 청산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나를 만난 후 비로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 진심의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집안에 틀어박혀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한때 내 세상을 전부였던 그녀의 웃음소리, 아침 햇살 아래서 나를 보며 짓던 그 따뜻했던 눈빛, 저녁 식탁에서 조잘거리던 사랑스러운 목소리, 잠든 내 곁에서 새근거리던 숨소리, 부드러웠던 손길.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위로하는가 싶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어김없이 노트북 화면 속 낯선 남자들 앞에서 교태를 부리던 그녀의 다른 모습이 떠올라 나를 깊은 혼란과 배신감의 늪으로 끌어내렸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 용서와 포기. 상반된 감정들이 쉴 새 없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나를 괴롭혔다. 이것이 바로 내적 갈등이라는 것일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때로는 아오이가 너무나 가여워 눈물을 흘리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의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아오이의 편지는 분명 진심이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 어쩔 수 없었던 선택, 그리고 나를 만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는 그 간절함까지도. 그녀가 써내려간 문장들 속에서 나는 그녀의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다. 그 지독한 배신감, 산산조각 나버린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나는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녀의 영상 속 모습과 내가 사랑했던 아오이의 모습이 뒤섞여 나타나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녀와의 육체적인 관계마저도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졌다. 과연 나는 이전처럼 그녀를 안을 수 있을까? 친구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은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두서없이, 때로는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아오이의 편지 내용과 노트북에서 본 것들, 그리고 내 복잡한 심경까지도.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민준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정말 힘들었겠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가 사실이라면 그녀도 정말 괴로웠을 거야. 물론 네가 받은 상처가 가볍다는 건 아니지만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아, 아오이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내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건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봐. 네가 아오이 씨를, 아니, 사쿠라 씨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큰지, 과거가 현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현재의 사랑으로 과거를 극복할 건지, 결국 내 선택이야. 민준이의 말은 정답을 주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만이 사랑일까? 아니면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 또한 사랑의 한 방식일 수도 있을까? 나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괴로워했다. 과거는 정말 과거일 뿐일까? 한번 새겨진 낙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만약 내가 그녀를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우리의 행복은 진짜이긴 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문득 나는 교토에서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마치 그곳에 가면 뭔가 해답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나는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고즈넉한 찻집, 창밖으로 쏟아지던 따스한 봄 햇살, 그리고 그림처럼 앉아있던 아오이. 그때의 설렘, 그녀의 맑은 눈빛, 수줍은 듯하면서도 매혹적이었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가 먼저 내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교감을 나누었던 대화들, 그 기억은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지만 동시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 밀어넣기도 했다. 그때 내가 보았던 그녀의 모습은 과연 진짜였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기 위한 정교한 연극의 시작이었을까? 그 순수해 보였던 눈망울 뒤에 그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아오이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 용서와 포기,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나는 끊임없이 망설였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 또한 두려웠다.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짙고 무거웠다. 어쩌면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지도 모르는 그 그림자를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나는 밤늦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 아오이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몇 번을 읽었는지 셀 수도 없었다. 그녀의 떨리는 글씨체 위로 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또한 꺼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녀의 진심을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의 속삭임.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어김없이 배신감과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마치 천사와 악마가 내 안에서 싸우는 것 같았다. 이 지독한 내적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녀를 향한 사랑이 이 모든 상처와 과거의 망령을 이겨낼 만큼 강한 것일까? 아니면 이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까?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말이지 피를 말리는 듯한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내일이면 아오이가 돌아온다. 나는 과연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드디어 약속한 날, 아오이가 돌아오는 날이 밝았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지새운 탓인지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거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마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밤새도록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다. 그녀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편지와 노트북에 담긴 과거의 기록들은 분명 그녀의 고통과 진심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거대한 기만일 수도 있다는 의심 또한 떨쳐버릴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의 아오이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처럼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오이 역시 마찬가지인 듯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말은 입술을 겨우 열어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했어? 아니면 사랑한다고 믿었던 거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 씨, 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는 몰라도 당신을 사랑했던 내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 없었어요. 믿어줘요. 제발.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여전히 진실과 거짓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용서, 아니면 이별.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깨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우리는 매 순간 서로를 의식하고 탐색해야 했다. 아오이는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고 나 역시 그녀의 진심을 믿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영상들과 배신감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고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 같았다.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어쩌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과연 과거는 현재를 어디까지 지배할 수 있을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것일까? 진정한 사랑이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것일까? 나는 여전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아오이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이 험난한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결국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돌아서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폭풍 같은 시간들이 나에게 사랑과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찰의 끝에서 나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 길이 설령 또 다른 시련과 아픔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일 테니까.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